부자의 그릇,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한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다면 당신은 이미 이즈미 마사토의 부자의 그릇에 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걸지도 몰라요. 책을 펼치면 한때 연 매출 12억 원의 주먹밥 가게를 운영하다가 3억 원의 빚을 지고 공원을 떠돌던 젊은 사업가가 등장해요. 그의 절망 속에서 자신을 조커라 부르는 수수께끼 같은 노인이 나타나 7시간에 걸친 대화를 통해 돈의 본질과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죠.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돈과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를 부드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실패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을 빌려 돈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경제 경영 교양서예요. 주인공은 한때 성공 가도를 달리던 젊은 사업가로 연 매출 12억 원에 달하는 주먹밥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죠. 절망 속에서 공원을 배회하던 그는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그 순간 조커라는 별명을 가진 노인을 만나게 돼요. 노인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돈과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눠줍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주인공에게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라고 말해요. 주인공은 처음엔 이 말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만 노인은 돈을 다루는 능력이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나온다고 설명하죠. 노인은 주인공의 실패 사례를 하나씩 짚으며 그가 왜 돈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결과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요. 예컨대 주인공이 사업을 확장할 때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점, 그리고 돈을 소유하려는 욕심에 휘둘린 점을 지적하며 이런 태도가 그의 그릇을 작게 만들었다고 말해요. 이야기는 주인공이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돈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어져요. 결국 그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 돈과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는 길을 찾아가죠. 이 과정은 마치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 같아요. 누구나 한 번쯤 돈 때문에 고민하거나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이 책은 따뜻한 조언을 건네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돈은 그릇에 담기는 신용의 결과. 부자의 그릇은 돈에 대한 단순한 재테크 비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대신 돈의 본질과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죠. 책에서 강조하는 주요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1.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노인은 사람에게는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다고 말해요.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100억 원이 생겨도 그 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돈을 다루는 그릇의 크기가 아직 작기 때문이죠. 이 그릇은 경험, 신용, 그리고 태도를 통해 키울 수 있어요. 2. 돈은 신용을 가시화한 것. 책의 결론에서 이즈미 마사토는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라고 정의해요. 신용은 단순히 재정적 신뢰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요. 예를 들어 노인은 주인공에게 진실로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그 돈은 10배로 돌아온다고 조언하죠. 이는 돈을 이기적으로 쌓는 대신 가치 있는 곳에 쓰는 태도가 신용을 키우고 결국 더 큰 부를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3. 도전과 경험으로 그릇을 키워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주인공은 위험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에 기회를 놓쳤고 이는 그의 그릇을 작게 만들었어요. 노인은 시야가 좁으면 차가운 밀크티를 선택하는 실수를 한다며 넓은 시야와 도전, 정신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운다고 강조해요. 4. 돈에 대한 올바른 태도. 돈을 두려워하거나 욕심내지 않고 그것을 삶의 도구로 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책은 돈이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돈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해요. 돈과 삶을 다시 생각하다. 부자의 그릇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가 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게 해요.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돈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모아야 하는 대상이나 부족한 자원으로 보지만
이 책은 돈을 신용과 태도의 결과로 보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연봉이나 지출의 문제뿐 아니라 내 신용과 태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는 돈을 긍정적인 도구로 바라보게 해주고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게 해요. 주인공의 실패담은 누구나 공감할 만한 이야기예요. 책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이는 특히 사업가나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삶의 주도권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돈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는 태도는 단순히 재정적 자유를 넘어 삶 전반의 자유로 연결돼요. 예를 들어, 감정에 따라 충동적으로 소비하거나 돈이 없다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대신 이성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공감과 깨달음의 순간들. 부자의 그릇은 2015년 출간 이후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으며 김봉진 우아한 형제들 의장, 하정우 배우 등 많은 이들에게 추천받았어요. 독자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을까요? 공감 가는 스토리. 많은 독자가 소설 형식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고 해요. 한 독자는 사업 실패 후 절망하는 주인공이 마치 내 과거를 보는 것 같았다며 주인공의 이야기가 보편적이어서 더 와닿았다고 했어요. 특히 실패와 재기의 과정이 현실적이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라고 꼽았죠.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 독자들은 돈을 신용으로 보는 관점에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한 독자는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연봉 탓으로 돌렸는데 내 태도와 신용을 돌아보게 됐다고 썼어요. 또 다른 독자는 진실로 남을 위해 돈을 쓰라는 말이 가슴에 남는다며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죠. 실용성과 동기부여. 이 책은 실용적인 재테크 비법보다는 마음가짐을 강조하지만 독자들은 이를 오히려 실용적이라고 느꼈어요. 쉽게 읽히면서도 삶을 바꾸는 동기를 준다는 평이 많았고, 특히 젊은 사업가나 재정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에게 추천된다고 해요. 한 독자는 223페이지의 짧은 분량이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깊은 진리를 담고 있다고 감탄했죠. 문학적 아쉬움. 다만 일부 독자는 소설로서의 짜임새가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내용은 좋지만 스토리가 단순하다거나 문학적 깊이가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점은 경제 교양서라는 목적에 비추면 큰 단점이 아니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부자의 그릇은 돈을 다루는 법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와 신용, 그리고 도전의 가치를 돌아보게 하는 책이에요. 읽는 동안 마치 노인의 조언을 직접 듣는 듯한 따뜻함과 주인공의 실패를 통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선사하죠. 이 책을 읽어본 분이라면 어떤 문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혹은 돈을 대하는 나만의 그릇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아직 읽지 않은 분이라면 이 책이 어떤 기대를 불러일으키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함께 부자의 그릇을 키워가는 여정, 시작해볼까요?